네, 소셜미션과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신 바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또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타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대가 가장 중요하듯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소셜 미션입니다. 소셜 미션 수립하기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회적 기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사회적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두 번째는 또 사회적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단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혁신 의지와 또한 이것이 아무리 혁신 의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NGO나 지자체와 다르게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의 정신을 따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인트리스트, 이익이 목적이라면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영향력, 임팩트가 목적이라고 제가 똑같은 아이디어로 추구하는 아이가 다르다 그랬죠. 일반 기업은 인트리스트가 중요하다면 사회적 기업은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미 우리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 미션과 소셜 미션이라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소셜 미션이란 무엇이냐? 소셜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의지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미션은 우리가 고객에게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기업 미션이라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소셜 미션이라는 것은 주목하는 사회적 문제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화하는 것이 소셜 미션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션 수립은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일이고 특히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 과정에서 실현되는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션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결국은 자금, 인력,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서 소셜 미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은 어떠한 영역이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영역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 창출도 있고 환경 문제, 환경의 지속 문제, 그 다음에 가난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또 기타 문제,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증진하는 거, 교육 문제를 또 예를 들어서 질병을 줄이는 거, 범죄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 꽤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영역을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셜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연하게 소셜 미션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우리가 소셜 미션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변동에 따른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사회 변동에 따른 사업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셜 미션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대 수명이 향상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대 수명이 향상되면서 웰빙을 위한 의학적, 사회적 지원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살고 우리가 장수를 누리고 있지만 막상 또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개도국 이런 곳에서는 그쪽으로 굉장히 기대 수명은 향상됐지만 영아 사망률도 높고
또 굉장히 빈곤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명 향상을 지구촌 전체의 웰빙을 향상하는 사회적 지원 모델이 필요한 것에 사업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기후변화라는 이슈, 또 요즘 굉장히 크죠.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도시, 교통,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어떤 제조직에 필요한 이런 사회 기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기후에 대한 문화가, 기후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업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도시의 어떤 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학교나 또 주거, 또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직이 또 필요한 또 이런 사업 기회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또 불평등의 심화가 되면서 불평등 심화를 해서 폭력이라든지 정신질환 등 사회적 질병을 예방할 필요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변동에 따른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영역으로는 우리가 장기 질병 발생률이 상승하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2년 넘게 이렇게 길게 정말로 이제는 끝나나 하면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나타나고 이렇게 괴롭게 장기 질병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금이나 주거, 노인돌봄 서비스 등의 어떤 혁신이 또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의학 기술도 있지만은 또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장기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혁신에 대한 사업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풍요함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우리가 또 비만 문제라든지 알코올, 약물 중독, 도박 등 물질적 풍요가 수반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장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성장기 청소년들에 대한 안정된 직업이라든지 관계, 삶의 질을 추구하도록 지도하는 필요한 것들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의 추구로서 우리가 또 소유보다 경험을 통한 지혜로운 만족을 추구하는 다양한 이외에도 우리가 영역을 넓혀보면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회적인 소셜 미션을 찾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먼저 도출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걸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선진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대안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명확히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에서 한 거라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만의 현상에서 필요한 또 사회적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따른 소셜 미션을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사업 기회로서 통계청에서는 6개 분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한국에서 필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의 문제로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화재,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또 뭐 지진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또 저런 게 많죠. 폭설이나 폭우, 홍수 이런 것들이 많죠. 또 최근에 또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산업재해, 범죄율 증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를 약화시키는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 인구 문제 중에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또 가족의 분산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의 변화, 이민자 증가되는, 최근에 또 많이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또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가족과 가구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또 미혼이나 이혼, 또 비혼, 차별 등으로 인해서 또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감소되면서 부부들의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의 소셜 미션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슈들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 문제죠. 암이나 자살, 우울증, 소득에 따른 의료 서비스 격차라든지 아니면 서구형 질환 증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은 암 사망자들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게 위암이고 여성이면 유방암이었다면 지금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대장암이 가장 많은 또 질환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과거의 문화나 어떤 식습관이
서구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질환 자체도 이렇게 바뀌면서 건강 문제도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주거와 교통 문제입니다. 주거와 교통으로서 수도권 출퇴근 전쟁, 그 다음 주거 불안정성, 주거 빈곤 가구 등 증가 문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 특히 또 아파트 가격 문제로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곳에서 특히 그 한쪽에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회적 이슈도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에서는 노인 자살 문제라든지 다문화 수용성이라든지 저소득 가구의 사회적 지원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찾으려고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런 이슈들은 통계청이나 이런 많은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무엇이고 내가 여기에서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소셜 미션을 선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습했던 소셜 미션을 직접 한번 각자가 사회적 기업을 한번 새롭게 창업한다는 관점에서 본인만의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 분야를 선택해서 그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을 선정하고 왜 이걸 선정했는지 또 나만의 차별점 무엇인지 사업적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사회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그 아이디어나 또 좋은 혁신적 소셜 미션이 저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소셜 미션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시킨 사회적 혁신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 조영복 교수의 사회적 기업과 아름다운 경제 이야기라는 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재인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K무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영복 교수의 사회적 경제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여러분들이 기존 강의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킨 소셜 이노베이션의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오픈 유니버시티, 우리로 따지면 개방대학, 우리로 따지면 그 요즘 사이버 대학이라고 할지 아니면 아마 방송통신대학 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1971년도 영국에서 처음 설립되어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모델로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우리 대학원도 현재 이제 비대면으로 이미 2년 전부터 해서 올해 졸업생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비대면으로 입학해서 비대면으로 졸업한 첫 사례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꼭 대면으로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교육이 아니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그라민뱅크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기반의 빈곤 퇴치 사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미소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나 뭐 유명한 사례지만 이 그라민뱅크가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모아서 적은 돈으로 도와줬던 것이 그 사람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방글라데시라는 그 나라의 여성들의 자립심도 키워주고 또 이것이 또 선순환이 되어서 방글라데시의 그 지역사회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또 그라민뱅크가 성공 모델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 퍼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서 2006년도에 우리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또 빅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만은 몇 년 전 하더라도 우리나라 길거리에 보면은 빅 이슈를 들고 있는 노숙 판매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 이슈는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델로서 노숙자의 자활을 돕고 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돕는 잡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빅 이슈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잡지 콘테스트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노숙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빅 이슈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히트를 쳤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유명 인사들이 비기슈에 직접 무료로 본인이 모델로 참여하면서 판매에 증진에 도와주고, 특히 이게 또 비기슈는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을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겁니다. 최근에는 좀 뜸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킨 사회적 혁신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정말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혁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혁신 주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업하고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유형들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발전 모델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기, 지역 공동체를 발전하는 모델로 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에 산다면 제주의 어떤 지역사회를 발전하는 모델, 이런 식으로 모델 유형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고용 모델, 또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비즈니스는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시키는 모델로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형 이런 모델이 있겠죠. 세 번째는 또 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일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일 것이냐 하는 이런 그 대상을 한정한 사회 서비스 모델을 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사회의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모델.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정적인 재정, 또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재정을 확보하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한겨레 신문이 시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시민신문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례처럼 이런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시민사회 재정 확보 모델 형태도 있겠죠. 다음 다섯 번째는 사회적 가치 사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사회가 모든 그 구성원의 인적 자원들이 연결됨으로써 사회적 혁신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모델 그런 유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유형의 또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를 혁신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오픈 유니버시티라든지 그라민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를 혁신하는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혁신 모델의 또 형태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모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대부분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사회혁신이라 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막상 사회적 기업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런 사회적 기업 지원 모델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또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7가지 유형에 대한 또 사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라셀이라는 그 학자의 소셜 벤처 비즈니스 모델 유형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오늘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셀은 소셜 벤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9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업 지원 모델. 두 번째, 시장 중개 모델. 세 번째, 고용 모델. 네 번째, 서비스 수수료 모델. 다섯 번째, 저소득 고객 모델. 여섯 번째, 협동조합식 모델. 일곱 번째, 시장 연계 모델. 여덟 번째, 조직 지원 모델. 아홉 번째, 서비스 보조금 지급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과 가장 비슷한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비즈니스 모델 한번 설계해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업 지원 모델입니다. 창업 지원 모델이라는 것은 예상 고객에게 사업 지원과 금융 서비스를 파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 있고 고객이 있으면 우리가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인 예상 고객에게
사업 지원과 금융 서비스를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창업가 지원은 소규모 기업 대상 소액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모델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소셜 미션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시장 중개 모델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상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위탁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형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상 고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공정 커피, 공정 물건을 사고자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벤처에서 그런 예상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위탁 판매하거나 구매함으로써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공정무역을 해결해주는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런 모델들도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중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셜벤처 혁신, 소셜 혁신 이슈라든지 다양한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가치 창출과 가치 획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우리가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중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셜 미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부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그렇다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예상 고객이라면 그런 고용 구직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셜벤처가 자기의 플랫폼에 있어서 시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델들,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은 사회적 고용에서 불평등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과자라든지 노숙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서비스 수수료 모델이 되겠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통상적으로 예상 고객이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금을 즉시 지불하는 형태로서 학교나 병원 대상으로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고 그것을 예상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서비스를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낮춰서 소셜벤처가 학교나 병원이나 단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갖고 예상 고객들은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소셜벤처를 활용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 고객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고객 모델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예상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협동조합식 모델입니다. 협동조합식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고객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용 예를 들어서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통합된 모델이 소셜벤처가 직접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과 거래를 함으로써 이들의 약한 대경쟁력을 소셜벤처가 키워주는 소상공인과 우리가 협동조합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시장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식 모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협동조합이 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장 연계 모델이죠. 시장 연계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가 예상 고객 중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데, 거대한 시장에서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있으면 골목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최근에 또 코로나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가 이런 그 시장과 예상 고객의 간극을 수수료 받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시장으로 연결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해결해주면서 소셜벤처는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가는 이런 구조가 바로 시장 연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직 지원 모델이 되겠습니다. 조직 지원 모델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대시장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파는 형태로서 소셜벤처가 사회적 서비스 단체에게 인력 파견을 한다든지 시장에 제공한다든지 해서 통상적으로 비영리단체 이런 곳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조직 지원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보조금 지급 모델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셜벤처가 사회적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시장의 제품이나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팜으로써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이런 것들을 기금 마련에 도움을 받는 형태가 바로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7가지 사례와 9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행을 봤는데 아마 이 정도의 모형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소셜미션을 수립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또 그 중에서 잘된 소셜미션과 또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